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했다는 뉴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테크를 하는 개인 입장에서 이번 한 해 세계적인 금리 인상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이자율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린 상업은행은 가게나 기업에 대출해줍니다. 기준금리가 낮다면 상업은행은 낮은 이자율에 돈을 빌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업은행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는 이 돈으로 집이나 차를 살 수 있고 기업은 R&D에 투자하거나 공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죠. 손쉽게 집이랑 차도 사고 일자리도 얻으면 모두 행복한 건 아닐까요? 왜 기준금리를 인상할까요? 경제는 마치 스포츠카 엔진과 같아서 과열되면 망가집니다. 앞서 설명한 원리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가 폭등하며 오히려 국민들이 곤궁해질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은 빚은 불경기가 닥쳤을 때 경제에 대공황이 닥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기가 오기 전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자산마다 다 다르고 심지어 주식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채권의 경우 직격탄을 맞습니다. 나는 5% 이자를 주는 채권을 1,000원 주고 샀는데 내일부터 1,000원에 6%를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내 5% 채권을 1,000원에 사려 하지 않겠죠. 금리 인상 조짐에 채권은 가장 직접적으로 반응합니다. 금과 부동산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금리 인상은 1차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실물 자산들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강세를 보이죠. 만약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며 가격이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폭이 물가 상승률을 잡기에 불충분하면 여전히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주식의 경우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이익에 대한 약속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주식, 즉 성장주들은 폭락합니다. 지금 1,000원을 빌려 투자하면 내년에 2,000원을 돌려주는 투자가 있다고 하죠. 수지 맞아 보여서 대출을 알아봤더니 대출금리가 1000%라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겠죠.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비슷한 논리로 IT, 바이오 및 우주항공 기업의 주가가 하락합니다. 반대로 불경기에도 수요가 꾸준한 수도나 전기회사, 생필품회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입니다. 또한 실적이 출중한데도 저평가받는 가치주가 각광받기도 하죠. 좀 더 복잡한 자산도 있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 금리 인상 배경에 따라 성과가 나뉩니다. 경기 호황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다면 은행주는 예대 마진이 늘어나며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경기 불황에 물가 상승이 닥치는 즈음 같은 경우 주가에 하방 압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자산들이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에 투자자들은 경기 변화를 주시하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준금리의 인상 배경과 그 파급 효과는 결코 여기서 설명한 내용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땐 저렇다라는 식의 단순 암기는 금물입니다.